자기 또래 친구들이랑 같이 놀지를 않는다고 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저 아이의 어떤 놀이 행동을 보고 관찰을 하면서 아 저런 행동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얘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뭐 칭찬을 받거나 뭐 좋은 강화를 받으면은 그걸 따라하게 되고 이런 관찰 학습이 가능해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그 다른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아 내가 쟤랑 놀면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거를 그러니까 협동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는 시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연습을 머릿속으로 하고 관찰 학습을 하다 보면은 한 3세, 만 3세 정도 되면서 드디어 이제 같이 노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서로 뭐 주고 받고 하고 뭐 협동을 한다든지 하는 어떤 상호작용 놀이가 가능하고 거기까지가 이제 3단계의 놀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4단계 4살 된 아이들에게 자동차를 한 대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이들이 과연 4살 된 애들이 장난감 하나를 놓고 놀아라고 그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네. 아까 뭐 눈사람은 이렇게 협동을 잘해서 잘 만들었습니다. 네. 잘 생각하셔서 네. 답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다 쓰셨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발견 IQ 답지를 펼쳐라! 네. 여성팀과 남성팀이 아주 불길합니다. 예. 컨닝 당한 것 같아가지고 기분 나빠요. 서로 기분 나빠요. 제가 그 앞에 문제 3문제를 연속 다 맞히지 않았습니다. 예. 여성팀과 남성팀의 약간 의견이 약간 갈라졌습니다. 예, 정답 화면에 네.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대발견 IQ 정답 화면 큐! 정답 화면에 앞서 먼저 오세인 아이들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오세인 이 아이는 친구가 먼저 자동차를 타자 문을 닫아주고 밀어주면서 재미있게 놀았다. 그러다가 이내 자동차를 타지 못한 친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양보했으며 친구의 자동차를 밀어줬다. 둘이서 번갈아가며 자동차를 타고 내리기를 반복했다. 이번엔 둘이 같이 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같이 타며 즐거워했다. 역시 오세인 다른 그룹의 아이들 역시 먼저 탄 아이가 친구에게 자동차를 양보했다. 근데 나 잠깐만 누가 순서를 정해주지 않아도 자기네들끼리 순서를 정해 번갈아가며 자동차를 타고 내렸으며 친구가 탈 때는 서로 밀어주는 등 사이좋게 노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엔 문제 4세 아이들이다. 먼저 타지 못한 친구는 자동차 주위를 맴돌며 기다렸다. 먼저 탄 친구가 양보를 하지 않자 문을 열어버리는 등 방해를 하며 타지 못하게 했다. 역시 또 다른 그룹의 4세 아이들. 친구가 양보를 하지 않자 자기 차례라며 내리라고 했다. 하지만 먼저 탄 친구는 절대 내리지 않고 양보하지 않았다. 그러자 화가 난 아이는 친구를 밀치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고 결국 둘은 싸우기 시작했다. 대발견 IQ. 4세 아이들은 자동차가 하나밖에 없을 때 서로 타겠다며 싸우고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 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놓치셨네요.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스태프분들이요 네. 머리를 쓰세요. 아까 그 눈사람 그런 거 다정한 모습 보이고 함정을 파놓는 그러게 거야. 말이에요. 아니 4살이면 사실 그 놀이 규칙도 이해하고 공동의 과제를 잘 수행해서 잘 올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그 문제에 도달했을 때는 이게 해결을 못하고 싸우네요. 왜 그러냐면 이런 규칙이나 어떤 상황의 이해 같은 거는 애들이 가능한데 사실 이런 걸 이해하는 거하고 실제 이런 놀이 상황에서 내가 정말 얘랑 같이 협동하고 나눠야겠다라는 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에게서 부족한 건 뭐냐면은 뭐 다른 사람의 의지를 읽는 거라든지 아니면 협동의 규칙이라는 거를 모르는 것보다는 이런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의지, 그러니까 뭐 사회적 동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게 왜 부족하냐면은 첫 번째는 아이들이 뭐 아까 얘들이 놀면서 즐거움을 보셨는데 그 서너 살짜리 아이들은 아직 그런 협동의 즐거움을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네 같은 거 타는 거 보면은 혼자 계속 타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계속 타는 거보다는 둘이서 같이 서로 밀어주면 더 높이 올라가고 내가 밀어주고 친구가 이렇게 밀어줬을 때 그 즐거움을 맛보면은 아 이렇게 협동하고 나누니까 즐거움이 더 커지는구나 이런 걸 애들이 아직 경험을 못해서 그래요. 혼자 자란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근데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협동을 하고 양보를 할 때는
때는 나 혼자 하면 안 돼요. 더 다른 사람의 의지가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성인이랑 할 때는 그 타인이 같이 노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고 협동하고자 하고 이런 게 분명히 드러나요. 그냥 그런 상황이 잘 마련이 되면은 애들이 분명히 협동이 나타나는데 친구는 이게 확실하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나랑 같이 놀고자 하는 건지 같이 뭘 만들고 싶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게 좀 힘들죠. 아이들의 경우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부족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 제가 그 놀이의 단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한 서너 살까지는 그냥 상호작용은 하지만 우정의 개념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한 4살 반, 5살 정도 돼야 네 친구가 좋아. 그래서 좋은 거에 대한 이유도 분명해요. 예뻐서 좋아. 나랑 같은 장난감을 갖고 있어서 좋아. 뭐 비슷하니까 좋아. 이런 근거가 있는 그 우정의 개념이 생겨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데 아직은 뭐 서너 살에는 그런 우정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내 걸 주면 아깝고 사실 친구가 생기면 내가 주면 더 그 기분 좋고 뭐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아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보나 협동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양보만 하고 다 뺏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것도 그렇죠. 자기 몫을 못 챙기는데 어느 정도 부모가 어떻게 개입을 해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아이의 의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령 얘가 이렇게 다 퍼주고 오는데 이것이 진짜 내가 좋아서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이래서 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지 쟤한테 환심을 사고 싶어서 자꾸 자기 거를 이렇게 다 희생하고 주는 건지 이거를 부모님이 애랑 얘기를 해서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아이가 내가 좋아서 내 거를 나누고자 할 때도 너무 많이 줄 때는 그 아이에게 있잖아 너가 쟤랑 친하게 지내고 싶고 쟤랑 같이 잘 놀고 싶을 때 꼭 물건을 주지 않아도 네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어.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네가 들은 재밌는 이야기를 걔한테 해준다든지 아니면 걔가 힘들어할 때 도와준다라든지 이렇게 물량 공세를 하지 않아도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를 가르쳐 주시면 그런 걸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수는요, 부모님들의 따뜻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순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반항기 넘치던 초등학교 3학년 유빈이의 모습을 기억하실 텐데요. 유빈이가 참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거든요. 네. 예. 얼마큼 많이 변했는지 화면에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한 저희 대발견 IQ가 준비한 행복 육아 프로젝트 3만원 아이는 없다! 수업 분위기를 망친 것은 물론 수업 중에 멋대로 교실을 벗어나고 화가 나면 선생님한테까지 덤벼들던 초등학교 3학년 유빈이. 어린 유빈이의 반항심을 키운 것은 바로 폭력적인 아빠였다. 달라질 것 같지 않던 아빠. 그러나 검사를 통해 유빈이의 마음을 병들게 한 것이 자신이었음을 알게 된 아빠는 조금씩 변해갔다. 무서운 아빠에서 친구 같은 아빠로 거듭나기 위해 아빠는 노력했다. 시간이 흐른 지금 두 사람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